잠시만요.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로 할인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먼저 제가 머리를 빗는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박근혜 대통령님께 거듭 용서를 빌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 해명을 지체한 이유는 대통령의 방미가 계속되었고 일단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법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여자 가이드와 함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문동강의 참담 내용을 화면이 고르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연결해서 기술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연결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 상황이 좋지 않은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윤창중 전 대변인의 멘트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멘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해명을 지체한 이유는 대통령 방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정수석팀 조사를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초반부기 때문에 내용이 몇 가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계속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지 중계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부터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성우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내용을 보면은 첫 마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용서를 빌겠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언급은 들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회견 지체는 뭐 대통령의 방미가 계속됐고 민정수석실 조사를 비롯한 적법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예. 이 적법 절차의 내용은 지금 저 회견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본인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진실만을 밝히고 법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강 기자 현장으로 네, 나가볼까요? 그러시죠. 볼까요? 프레스센터로 직행해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곧바로 워싱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제가 단호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빈관에 도착해서도 제가 어디에 앉을 자리, 제가 앉아야 할 자리도 알지 못하고 등에 너무나 매끄럽지 못하게 저를 가이드했고 다음 날에도 일정에 대해서 저보다도 모르고 일정에 제대로 출발 시간과 차량을 대기시키지 못하는 잘못을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제가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이드고 누가
이 가이드를 받아야 되느냐, 도대체 누가 가이드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 마치고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에 제가 백악관에 나왔는데도 또 차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또 질책을 했고, 그러다가 저녁에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을 해서 9시 10분쯤 나왔는데도 또 가이드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도대체 누가 가이드란 말이냐라고 혼을 낸 다음에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포 학생인데 또 나이도 제 딸과 같은, 제가 딸과 같은 제 딸과 정도 나이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너무 교포를 상대로 심하게 꾸짖었는가라는 좀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욕설을 하거나 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기사와 가이드, 앞에 기사가 앉고 그 옆에 가이드가 앉는데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제가 여기서 프레스센터까지는 얼마 걸리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가서 우리가 오늘이 워싱턴에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위로하는 뜻에서 술 한 잔을 사겠다. 그랬더니 장소를 놓고 뭐 기사가 여기가 좋겠다 말하니까 가이드가 워싱턴 호텔 맨 꼭대기층에 좋은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가는데 프레스센터 도중이냐? 잠깐만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가는데 제가 순간 들은 생각이 여성 가이드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을 시켜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운전기사를 데리고 그 가이드와 함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메뉴판을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지하 1층의 허름한 바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30분 동안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제가 거기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았고 이 테이블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성격에 그 앞에 네, 지금 다시 화면이 네. 고르지 않은 상태인데요. 교수님 지금 인터뷰 네. 내용 보시니까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예,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미국 경찰에서 네.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니까 본인은 뭐 본인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그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황관희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기자,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날의 정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결정적인 그 성추행이 예.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그 장소가 이제 두 군데가 특정이 돼 있죠. 하나가 이제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뭐
만졌네, 뭐 욕설을 했네라는 예.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호텔 방으로 다시 불러서 또 성추행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1차 상황에 대해서 정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이드냐? 그러니까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네. 가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현지 그 인턴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가이드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인턴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다 데리고 가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지에서 임시로 고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 물론 가이드라는 표현을 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또한 그 여성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잘해가지고 성공하라, 이런 위로와 격려에 제스처했는데 그것을 달리 받았다면 그것 또한 저도 깊이 반성하고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윤창중 이름 세 자를 걸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이드를 제 방으로 불렀다는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확인도 하지 않고 이랬다더라, 또 그 제 가이드의 직접적인 말을 듣지도 않고 인터넷상에 나온 것을 언론에서 무차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방으로 불렀다는 것은 기자들이 78명이 있고 청와대 실무 수행원들이 있고 워싱턴 주재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있는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제가 가이드를 제 방으로 불렀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첫날 아침을 먹는데 그 식당에 도착해 보니 아침 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한테 식권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 방에 있는 봉투에 식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한 바로 또 일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빨리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식당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식권을 가져왔는데 다시 그 식당 직원이 얘기가 식권이 필요 없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춘추관의 여직원도 있었고 기자 3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제가 제 숙소에 돌아올 때 내일 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내일 일정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인 수행단과의 조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침에 모닝콜을 잊지 말고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약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순간 이게 무슨 긴급하게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자료를 갖다 주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제 가이드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서 황급히 제가 문 쪽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전날에 정상회담을 아침 7시에 브리핑하는데도 청와대 직원이 그 브리핑 자료를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가 한 1초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하고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랬느냐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들고 들어가지고 누우세요 하면서 거의 동시에 문을 열어봤더니 그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어? 빨리 가 하고서 문을 닫았던 겁니다. 제 방에 그 가이드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데 들어왔다는 어떤 주장을 계속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억측 기사가 많이 나가서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방으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욕설을 퍼붓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건 정말 저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인간도 아니고 제가 감히 상식적으로 그 여자를 제 방으로 불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도덕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국민 여러분께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CCTV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야반 도주하듯이 워싱턴을 빠져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그날 제가 대통령 일정에 참여해서 따라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2개입니다. 하나는 좀 큰 핸드캐리고 하나는 제가 들고 다니는 핸드캐리인데 이 2개를 전부 다 제 방에 놓고 청와대 행정요원이 이걸 먼저 조금 큰 핸드캐리어는 대통령 전용기에 내가 없는 사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제 작은 핸드캐리 가방은 제 직원이 들고 대통령 전속기에 타서 저한테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워싱턴에서 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인 조찬 행사를 마치고
수행원 차량을 타고 오는데 이남기 홍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남기 홍보수석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남기 수석을 영빈관에서 만났더니 재수가 없게 됐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으니 빨리 워싱턴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남기 홍보수석한테 제가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일정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명을 해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후에 이남기 수석이 저한테 1시 반 비행기를 예약해놨으니까 핸드캐리 짐을 찾아서 이남기 수석이 머물고 있는 윌러드 호텔에서 핸드캐리 작은 가방을 받아서 나가라. 저는 그래서 홍보수석은 저의 직책상으로 상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시를 받고 달라스 공항에 도착해서 제 카드로 비행기 좌석표를 제가 사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향하던 중에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제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뉴욕발 기사에서 제가 뉴욕에 있던 인턴에게도 가이드에게도 술을 한잔 하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완전히 사실무근입니다. 뉴욕에서 1박을 했고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출입기자 78명, 그 다음에 청와대 수행요원, 실무수행요원, 그 다음에 뉴욕 주재 한국 문화원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제가 여자 가이드한테 술을 하자고 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도착한 날은 동포 간담회 행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행사가 있기에 제가 일찍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1시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어디 바 같은 데 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면은 그 술로 시차를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는 그 프레스센터를 어슬렁거리는데 그 뉴욕 주재 문화원 직원한테 여기 혹시 바가 있느냐 했더니 저 바가 문이 닫혔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무슨 술 같은 게 없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는 기자들이 혹시 밤에
그런 잠이 안 온 경우에 대비해서 술을 요청할 줄 모르니 술을 준비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면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 비닐팩 소주하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와서 먹을까 하다가 거기에 청와대 홍보실이라는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찬물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진저엘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일찍 주지 그랬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희석시켜서 마시고 올라와서 찬 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 여자 인턴에게서 뉴욕에서 술을 하자고 했다. 마치 상습범인 것처럼 저를 마녀 사냥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법적 대응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저희 무리에 대해 상심하고 계시거나 마음 상해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정상회담에 누를 끼친 것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양심과 도덕성,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워낙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죠. 근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예. 일단은 모든 보도 내용을 부정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나온 것은 이남기 수석이 워싱턴에서 떠나라고 지시했다. 이게 나온 거죠. 강상훈 기자, 내용을 보면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호텔 바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경찰 조사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호텔 방으로 인턴 직원을 불러 올렸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인턴 직원한테 술을 권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해명인데 일단 강 저희 기자, 질의응답을 질의응답 계속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진실만을 오직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제 처가 몸이 아파서 귀국하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문화적 차이일 뿐 성추행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그 가이드한테 제가 상처를 입혔다면 거듭 이해해달라. 그리고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갖고 저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 행정관이 어제 이야기하기로는 그 미국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윤창중 대변인께서 그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남아서 제가 잘못이 없는데 제가 조사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장했고 이남기 수석은 성희롱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되니까 대통령 방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떠나야 한다. 이렇게 저한테 지시했습니다. 그 상하원 합동연설 당일 아침에 그 가이드가 그 노크를 했을 때 급하게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의복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 의복 상태는 제가 가이드인지도 몰랐고 그 노크 아까 말씀드린 노크 소리에 혹시 무슨 발표인가 하는 그런 황망한 생각 속에서 제가 얼떨결에 속옷 차림으로 갔습니다. 네. 그것도 제 불찰입니다. 네? 8일날 미국에서요? 그게 경제인 조찬이 9시에 끝난 직후 한 9시 오전 9시 한 5분 10분쯤 됩니다. 네. 문화적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이 용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문화적 차이를 하고 몰랐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요? 네. 그때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 속옷 차림이었습니까? 알몸이었습니까? 속옷